지난주에서도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그다음에 강혜경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 또 아이돌계 변호사. 예, 자기소개를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원래. 긴데 30초만 예, 주시면 30초,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 경찰 출신 아니고요. 검찰 출신 아니고요. 경찰, 검찰, 전관과 시장에서 경합하기 때문에 그들의 편을 들어줄 이유도 없고요. 네. 일반 형사 사건도 하고요. 시국 사건도 해서 경찰이 얼마나 이상하게 하고 검찰이 얼마나 이상하게 하는지 모두 다 깔 수 있는 변호사 정구승입니다. 예. 야, 이렇게 자기 멘트를 이렇게 길게 준비해서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네요. 네, 방송 제가 많이 네. 했지만 준비를 잘 해오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고맙습니다. 강혜경 씨는 오늘도 비행기 타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그러니까요. 비행기가 뜰지 안 뜰지 이것도 좀 너무나 조마조마하게 오셨을 것 같아요. 뜨기는 떴는데 이제 서울에 도착하니까 이제 그 안개가. 하늘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아예 서울이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안개가 정말 심하더라고요. 뿌연 이 하늘을 뚫고 네. 강혜경 씨도 멀리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윤석열 1심 선고가 오후 네. 2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첫 형사 재판 선고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일단은 예측을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변호사 법조인 예측보다 강혜경 씨 예측을 먼저 듣고 법조인의 해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단 좀 예상하세요? 법을 모르는 법을 모르는 일반 그래요. 국민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일단 그 특검에서 구형을 10년을 했더라고요. 네. 그 특검의 구형 10년 또는 그 이상의 형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의 형이 내려져야 네. 된다. 그게 다 국민들의 마음, 맞습니다. 그 그렇죠. 민심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요. 자, 우리 법조인 변호사. 저도 당위로서는 네.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예상을 하자면 한 7년에서 8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예.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7년 8년? 그렇죠. 예. 어떻게 된 저도 거예요?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수공무원 집행 방해와 그리고 허위공모서 작성 뭐 이런 것들이 기소가 되어 있는데 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뭐 7년에서 8년. 저한테 베팅을 하라고만 그렇게 베팅을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당위로 봤을 때는 네.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만들 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사실 그 체포를 방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에서는 가장 높은 형에 가까운 형이 나오겠지만 허위공무원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정말 최고형을 선고할 만큼의 이게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있어서 아무래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한 자릿수가 나오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합니다. 정구승 변호사가 틀리게 많은 분이 반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다 틀려왔습니다. 네, 왠지 더 나올 것 같아요. 정구승 변호사가 일부러 이런 얘기 하나? 더 나오라고? 혼신의 영내발이라고 하죠. 자,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 모습 생중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고 현장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내란 혐의 관련해서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됐는데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형 구형? 저 사형 바랬습니다. 바란 만큼 사형 네 나왔었고 근데 그 윤석열 씨의 그 네. 재판장에서 행동 자체가 뭐 또 한 번 더 웃더라고요.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사과 반성하는 모습도 없이. 전혀 없이 네. 네. 그러니까 끝까지 윤석열이 윤석열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 사형 구형 안 하면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땅한 그 구형이라고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사형 구형은 마땅하다. 네. 사형 구형. 실제로 특검 내부에서는 사형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검 취재를 가본 결과 제가 왜 취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자실래요? 자꾸 기자분들이 전화와서 선배라고 해요. 네, 제가 그때 그 특검에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의 발언 중에 하나가 네. 인상 깊었던 게 제발 방송 나가서 압박 좀 하지 마라. 우리 특검이 다 본다. 압박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는 이번 특검의 사형 네. 구형은 오마이 TV를 비롯한 민주 진영 매체들의 어떻게 보면 설득의 승리였다. 왜냐하면 그때 회의 당시에는 많은 분들 다수가 오히려 과반수 이상이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을 했다고 해요. 네. 특검이 사형으로 나아갔던 건 예. 오마이 TV를 비롯한 민주 진영에 있는 스피커들이 열심히 그 설득을 한 결과가 아니었나. 단적으로 제가 딱 그 지인 그 특검 내에 있는 지인을 만나자마자 그분이 네. 처음 하신 게 제발 좀 쇼츠 좀 만들어서 돌리지 마라. 특검이 그거 보고 너 때문에 수사범위 하나 더 늘었었다. 그러니까 많이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거만큼 이제 많은 이제
그 진보 인사, 인사들이 사형을 구형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득이 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 구형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생각하고 계시지만 특검은 끝까지 그렇죠. 고심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이 조은석 특검이 막판에 윤석열 사형 이런 문자를 보내서 특검보에게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내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전례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음. 전두환과의 차별성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좀 있었다고 해요. 허허. 근데 저도 매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두환보다 더한 일을 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실패한 것은 윤석열이 선의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과 군복 입은 시민들의 성숙한 태도 때문이었지 윤석열은 그 이상을 기획을 했었고 네.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는 살인이나 그 피해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그 내란 그 자체의 요건으로 봤을 때는 네. 전두환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설득 논리를 열심히 폈고 그거에 대해서 특검이 받아들여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특검의 판단, 우리 국민들의 힘이 또 작용했다. 오마이TV를 비롯한 민주진영 방송이 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형 구형 이후에 이번엔 선고입니다. 선고 10년 구형이 된 체포방해 등의 혐의에 있어서 어떤 선고를 내리게 될지 오마이TV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체포방해 혐의 오늘 선고가 있는 날에 계속해서 지금 뭐 이 국회 상황이 또 숨밖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아직 하고 있습니까? 필리버스터? 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어제부터 필리버스터 네. 계속 좀 하고 있는데 2차 종합 특검 하는 거 이거 왜 지금 다 끝나는 권력을 또 부관 참시하느냐? 살아있는 권력을 특검해야지 이런 논리예요. 다 끝난 일을 왜 또 특검하느냐 이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희경 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다. 네, 그 마무리된 건도 불과 몇 건밖에 안 되고 네. 이제 진실을 다 밝혀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2차 특검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이 이제 명태균 씨 관련돼서 김건희 특검이 밝히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있다고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그 뭐 내란 외환 뭐 최상병 특검도 이제 마무리 못한 것도 있지만 제일 네. 중요한 거는 국정농단 그리고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일단 뭐 법안이 없어서 이걸 못했다 저걸 못했다라고 특검 쪽에서 얘기는 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 둘 보완을 해서라도 마무리는 다 돼야 됩니다. 국정농단 엄청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네. 의혹 뭐 이런 것들 이게 민주주의를 기둥채, 뿌리채 뽑아내는 그냥 맞습니다. 좀 엄정한 그런 의혹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거. 네, 이번 2차 특검을 통해서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의혹 이게 사실은 12.3 그때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런 우리 추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네. 이제 빠져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명태균과 관련돼 있었던 김건희 윤석열의 여론조사 부분에서 이제 그걸로 이어지는 김영선 공천까지 네. 해서 이게 시발점이 됐고 거기에 이제 국정농단에 명태균하고 이제 김건희 씨와 이제 긴밀하게 소통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했던 건들도 있는데 이게 밝혀진 게 아예 없습니다. 아. 시작은 됐지만 그리고 그 창원 국가산단 관련해서도 그렇네요. 그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하다가 지금 흐지부지 돼 있어서 이것도 지금 결론이 안 났고 그렇습니다. 저희 댓글로 보담님께서 슈퍼챗 주시면서 천하람 씨 7불사 왜 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했어요라고 핵심부터 맞습니다. 찌르시네요. 맞아요. 그때 7불사 가서 심고 이랬던 모습. 같이 삽질을 했지 삽질했던 않습니까? 모습. 네. 그것도 떠오른다. 그러니까 아직도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밝혀야 될 게 많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우리 정구승 변호사도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 계속 강조해 오셨죠? 그 본인들이 예전에 네. 많이 했던 그 슬로건 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숨기는 자,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사실 김건희 씨의 비리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기소된 것만 보면 김건희 씨가 한 3억 정도 해먹으신 자범 수준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양평고속도로 단위가 컸던 게 캄보디아 네.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뭉태기가 큰 것들은 정작 기소조차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2차 특검이 가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구명 로비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진 게 없고 네. 그리고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외환 혹은 그 계엄 당시 검찰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또 김건희 특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결국 검찰이 지금까지 기존의 수사기관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나가지 못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검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를 한다. 음.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말버둥을 친다. 특히 댓글에서 너무 잘 지적해 주셨지만 네. 천하람 그 의원께서는 그때 왜 칠볼사에 가셨는지, 당 대표가 뒤에서 코를 후빌 때 왜 자기는 삽을 들고 홍매화를 심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그것들이 다 지금 파편화되어서 개별 경찰청에서 수사 중인데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특검을 통해 명명백피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특검은 꼭 필요하다. 자, 천하람 원내대표가 어제부터 지금 18시간 정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당이 좀 떨어져 보이네요. 진짜 얼굴 표정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홍매화차라도 하나 드셔야겠어요. 홍배하차 추천합니다. 그래요. 이 천하람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도 있게 되는데요. 한번 그 내용 지켜보도록 하고, 자, 저희 댓글을 통해서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호리너님께서 변호사계 아이돌 훈남 정구승 변호사님 요즘 수고 많습니다. 부산에 상상 응원할게요라고 하셨고, 그리고 강희경님 많이 이뻐지셨네요라고 또 댓글 주시면서 슈퍼챗 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모세님이 강희경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렇게도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응원하고 계신데, 자, 이렇게 종합 특검의 필요성 강조해 주셨고, 필리버스터 이거 안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우리 이제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수립부터 부패와 이제 몰락까지 이리저리 이제 관여된 명태균 씨지만, 뭐 일말의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책임감 이건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기사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소감, 기사 본 소감 궁금합니다. 여전히 뻔뻔하구나. 뻔뻔하구나. 거짓말은 본인이 다 하고 있는데 그래요? 여전히 거기에 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꼭 강혜경 정말 씨를 윤석열 비난하는, 씨, 예. 윤석열 씨 이꼬르 명태균입니다. 윤석열 이꼬르 명태균이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책임 안 듣기나 명태균 대답은 이렇게 우리 오마이뉴스에 올라와 있는 그런 인터뷰인데, 그러니까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밑에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 네, 뭐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의 거짓말로 뭐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놨던데 네. 저는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음. 명태균의 지시로 이제 지시를 다 받고 저는 업무 수행을 했고, 네. 그 여론조사 그 청구서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가 김건희한테 돈을 받아와야 되니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그 견적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수하고 금액 가지고 자꾸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는데, 네. 만들어서 제가 컨펌을 본인한테 직접 받았고 그걸 가지고 돈을 받아오겠다고 갔기 때문에 저는 아하. 그 내용을 뭐 김건희 씨한테 보여줬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분명히 이 돈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이게 건수와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바람에 네. 특검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54건 해서 2억 7천으로 딱 정해졌던 금액이거든요. 네. 이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사의 건에 대해서 내용들이 다 있고, 이제 이 금액을 검찰에서도 확인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정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강혜경이 거짓말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녀서 참 좀 마음으로 좀 찹찹합니다. 답답하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계속해서 뭐 여론조사 조작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소 사실도 네.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밑에 사람들이 한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같이 일하는 밑에 직원이 지시나 아니면은 어떤 얘기 없이 그냥 혼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상식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 녹취에도 명태균 네. 씨가 하나하나 그러니까 조작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자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보정을 시켰다. 조작이 아니고. 그건 절대 보정이 아닙니다. 조작입니다. 어깨뽕 네. 넣는 것도 맞습니다. 조작인 네, 거잖아요. 네, 그쵸. 조작이죠. 네. 그런 것처럼 예, 그래요. 공천 대가가 아니라 급여라는 주장도 또 이번에도 반복을 했어요. 네. 급여를 급여. 절반을 주는 게 네. 그걸 우리는 대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게 급여 명세서로 맞습니다. 찍혀 나오건 뭐로 나오건 아. 그거를 대가성으로 주면 그걸 대가라고 부르기로 했고, 우리는 그걸 죄라고 범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대한민국의 네,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법치입니다. 있고요. 네. 네. 법치국가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 똑같다라는 거. 녹취가 있습니다. 이론 한 예. 장 틀리지 않고 갖고 오게 해라. 그리고 여사가 말한 거 못 들었냐. 이거는 황금이를 네, 위해서 네. 해주는 거다라는 황금이. 식의 녹취가 너무 많은데, 그게 급여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네. 그렇게 급여를 받는 게 대가예요.
예. 맞습니다. 명목이 급여 명세서라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급여라 하면 당당하게 받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보고 항상 몰래 줘라. 그리고 몰래 줘라. 그러니까 그 돈을 주는 거를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주변에 누군가가 이제 돈을 받는 거를 살짝 눈치를 채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네. 혹시 명분부장 의원한테 생활비 받아가나?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의원한테 보고를 했죠. 이제 이러이러한 분이 연락이 왔는데 생활비 주는지를 알고 물어보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밖으로 새어나오면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급여라 하면은 나 이 사람한테 뭐 달달이 얼마씩 주고 있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여라고 하면 그 월급에 관해서 빠지는 세금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우리 건강보험료 네. 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현금으로 받아가셨잖아요. 왜 또 굳이 저를 통해서 현금을 빼서 줘라 했는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하지만 명태균 씨는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혜경 씨를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참 이 기사를 계속 뭐 볼 때나 주장을 볼 때마다 네. 억장이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참 힘들 것 같아요. 그 자체가. 화가 치밀죠. 아. 네. 어떻게 보면 제가 10여 년 이상을 믿고 따랐던 존재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게 그 처음에 저보고 이제 다 덮고 쓰고 가라 했던 그 레파토리를 지금 김영선 씨하고 명태균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걸 그대로.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이거를 다 덮어 쓰고 갔었으면 정말 이 상황이 그대로 내가 다 잘못한 걸로 내가 안고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진실을 밝히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했다. 네. 한편으로는 이게 참 맞서 싸우기 힘든 거잖아요. 결심하기 어려웠던 네. 건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도 잘했다. 잘했다. 네.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또 시청자분 마찬가지지만 많이들 응원도 해주셨고 그런 것도 힘이 됐겠죠. 네, 엄청 큰 힘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명태균 씨의 전략은 뭡니까? 이렇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주장에서 결국에는 읍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읍수밖에 없다. 이미 판결문은 어느 정도 작성이 됐을 거예요. 2월 4일 날 선고죠. 2월 4일. 예, 그리고 저는 오마이뉴스가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게 네. 이게 그 사회에서 하는 마지막 인터뷰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옥중 인터뷰는 조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참 잘 잡으셨다. 그 피고인의 마지막 그 인터뷰를 우리가 잘 담았고 네. 앞으로 이제 수감생 활동하는 인터뷰가 좀 어려우실 테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마지막 이제 가기 전에 웃고 있네요. 예. 네. 마지막. 그 다행이에요. 아주 제일 추울 때는 피해서 들어가시니까. 근데 이게 어차피 다음 해에도 겨울이 있는 거라서 그때 네. 반성을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성해야 된다라고 찝어드리고, 근데 지금 이 공천 헌금 의혹 이게 이제 민주당 내부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의혹, 이제 뭐 특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모습도 있는데 사실 이 특검하려고 그러면은 왜 민주당 것만 하냐, 국민의힘 것도 해야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 특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김정재 이제 포항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 또 이철규 의원 이 녹취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나 충격적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걸 계속해서 질타를 해 왔습니다. 영상이 준비됐나요? 이거 한번 민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잠깐 보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어떤가? 잠시 듣고 오시죠.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9월 초순 보도인데요. 언론에서 입을 닫고 계시기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웬만하면은 만약 3배까지 차이 나면 잘 좀 도와서 단수로 좀 해주십시오. 경선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포항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보통은 돈을 한 3억에서 5억 주고 캠프를 통째로 이제 지지선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뭐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제가 할 때도 예전에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지금 또 돈이 오가는 분위기가 지금 또 약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상도는 그 뭐 3배씩 차이 나면은 그거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죠. 네, 보셨죠?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4년 1월 31일
이 공천 문제를 두고 김정재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과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웬만하면 단수를 해달라라면서 이 공천 야합을 시도하고 또 본인 지역구에서는 후보들 간에 3억에서 5억 원에 달하는 금전이 오간다라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증언이겠죠. 공천에 돈이 오간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실토를 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경상도, 특히 포항 지역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김정재 의원이 3선을 하는 동안 이 지역 정가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발언의 진위를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김정재 의원에게 5억 원을 요구했는지, 그 돈은 실제로 오고 갔는지, 일반적으로 오간다는 공천 야합의 대가 3억에서 5억 원의 진위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공천 야합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국민의힘도 공천을 돈 주고 사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다면은 지난 총선 공천에 이런 사례가 또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들을 알고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공천 거래를 시도했던 김정재 의원은 공천 야합에 대해 전 국민에게 소상히 진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남에선 불 안 나나 이런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 네. 이게 이제 민주당 최고위 과정에서 나왔던 한준호 당시 최고위원이 틀어줬던 그 녹취 좀 듣고 왔습니다. 이게 참 당시도 충격적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김병기 네, 의원 쪽에서도 정원내 대표. 나오고 있지만은 네. 지금 앞서 추경호 의원 관련해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경북 쪽에서 뭐 10억, 뭐 10개, 20억? 10개, 20개, 20개 네. 해서 얘기가 있었고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 거는 아니지만은 들리는 얘기로는 그 돈을 싸들고 이제 모 후보가 예비 후보가 이제 경선에 통과하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공천위원을 누군가를 찾아갔었다. 이 얘기도 직접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역에서요? 그분이 지금 현 국회의원이세요. 지금 이름을 밝히면 또 이제 저를 예. 법적 조치를 제가 할까봐 일이 또 하나 더 드러납니다. 일이 드러나네. 실명은 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얘기가 있었고 설마 했는데 네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사건하고 관계 있으신 그분은 일단 뭐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네. 그분도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내가 경선 뭐 받기 위해서 수억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도 있어요. 그분은 사실 사기를 당한 거죠. 그쵸. 네, 그래, 돈을 그 그래도 정도로 쓰셨는데 수억을 썼다. 수억을 썼다. 단가도 안 맞았고 그리고 결국 안 됐으면 예. 보통 AS 차원에서 반 정도 돌려주는 게 관리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진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지역 정가에서는 네. 이런 돈 관련된 얘기가 또 많이 들리고 실질적으로 강혜경 씨가 들은 증언도 네.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성공한 것도 그것도 있고. 네. 야, 이게 충격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공천원금 의혹 다 이제 여야 할 것이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하고 있잖아요. 네. 단식하면서 이거 공천원금 의혹 특검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게 김병기 의원, 강순호 의원 이걸로 끝날 문제인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보들만 그분들만 특정될 게 아니라 네. 국힘들까지 다 같이 뭐 특검이 진행이 되고 다 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다 사실 당을 가리고 좌우 그렇죠. 네. 그 당명 상관없이 사실 네. 모두 문제가 있다면 다 도려내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뭐 이번 선거 전에 하든 뭐 나중이라도 다시 한번 하든 아니면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걸 결과를 보고하든 이런 거에 좀 정무적 판단이 있겠지만 네. 한 번은 털고 가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특검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공천원금 의혹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 특검 하겠다. 그러면 신천지 같이 해야지 해야죠.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안 한다잖아요. 공천원금 이것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하자고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좋다. 국민의힘도 지금 김정재 이름 녹취가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네. 나오면 국민들이 그래 해야 되나 같이 하면 좋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맞습니다. 주장이다. 네네. 좀 얄미운 게 예. 그 윤석열 정부 당시 저희가 특검 도입하자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고 거기에 비해서 그 실제로 그 특검이 도입해야 될 필요성들까지 거의 많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끝까지 특검 도입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도입하자.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태하고 있는 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특검을 도입하자. 말 따라 특검을 얘기할 때마다 네. 저희가 그때 당시 최상병 특검 도입하자, 아. 명태균 특검하자라고 외쳤을 때 그렇게 버텼던 예. 그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정말 얄밉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면 이기시든가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의 수사기관의 결과가 부족하다고 하면 네.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들이 나서서 이건 특검을 해야겠다라고 여론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장동혁 대표가 어제부터 단식하고 있는 현장 함께 좀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볼 때는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좀 보면 네. 국민의힘에서 많이 수사를 하거나 들여다 보면은 문제 있는 게 더 많이 나올 수밖에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네. 예측을 하시는군요. 네네. 직접 들은 게 있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수사 단계가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아까 김정재 의원 아까 녹취도 듣고 왔는데 김정재 의원은 당시에 이제 해명을 이렇게 했었네요. 이거 공천에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단속 공천 청탁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철구 의원에게 전화 통화 내용을 부인했는데 근데 통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글쎄요. 그러면은 그 어디서 이 상황 자체 김정재 의원은 어디서 이렇게 돈을 싸들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듣고 알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이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참 차이가 나는 게 네. 그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녹취가 나오자마자 수사가 개시가 됐고 지금 압수수색이든 소환 조사를 하고 있고 본인은 탈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종재 의원 지금 탈당하셨나요? 안 했죠. 제가 알기로는 안 했죠. 권성동 의원도 제명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다. 자,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지난주에 저희가 박형준 부산시장도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박형준 시장 쪽에서 어떤 연락이나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일단 소식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소식이 없고.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그건 뭐 괜찮다 이런 거. 왜냐하면 고소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또 명태균과 이름이 나란히 서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이미 고소해 놓은 게 하나 있어서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엮이고 싶지 다시. 않다라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엮어드릴 겁니다. 네. 박형준 시장 이 문제를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지난주 저희가 다루려다가 좀 시간이 촉박해서 못 다룬 문제가 경기지사 선거 관련해서도 네. 뭔가 있었다. 네. 이것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죠? 유승민 네네. 그때 당시 이제 유승민 그 당신의 전 후보와 대표, 전 그 김은혜 네. 후보 그 후보가 있었는데 김은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씨가 나가라 해서 나갔다라고 명태균 씨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이준석 씨의 측근으로 여론조사를 이준석 씨가 명태균 씨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부탁을 한다. 준석이가 부탁을 하네. 하면서 준석이가 부탁을 하네. 네네 그 경기도지사 이제 유승민 관련해서 자체 조사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돌려봐라. 네네 각각 두 건씩 해서 총 4건의 자체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를 한 거네요. 했었습니다. 네네. 야,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이 지금 대표가 명태균 씨를 통해서 네. 유승민 의원 여론조사까지 돌려봤다. 아니, 핵심 쟁점이 뭐냐면 네. 그 돈을 받았나요? 그 돈을 제 기억으로는 명태균 씨가 현금으로 갖다 줬습니다. 한 차례 정도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현금으로 갖고 와서 이제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비다 하고 네. 줬는데 그 출처는 저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디서 그게 받아왔다. 중요합니다. 출처가 예, 네, 만약에 또 대납이다. 이런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만약에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무상으로 그렇죠. 여론조사를 돌린 거겠죠. 그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네. 오, 이것도 중요한 그랬었습니다. 부분이네요. 네. 근데 아직 이게 수사가 되거나 안 됐죠. 전혀 되지 네.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죠. 2차 종합특검에서 열리면 그때 이제 저희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매화 심었던 분들이 저렇게 거품을 물고 이제 막고 있지 않을까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제 특검으로 끝나서 아마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2차 특검을 하면은 그거 열리게 되면 이준석 이름이 또 나올 수 있고 그쵸. 유승민 네. 관련해서 네네. 오, 그걸 또 막기 위한 특검 필리버스터. 추정이죠. 뭐 마음속의 추정. 마음을 어떻게 알 수는 추정은 없겠지만 하는 네. 거지만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자료를 다 일체 제가 창원지검에도 다 갖고 예. 있고 그 특검에서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딱 한정돼서만 자료를
다 보신 것 같아요. 음. 그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네. 이 건에 대해서 뭐 누구 의뢰 조사냐 이런 식으로도 확인도 안 했기 때문에 어허. 2차 특검에서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해서 조사를 했던 당사자들 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이 그러네요. 돼야 됩니다. 게다가 특검이 예. 저희한테 받은 자료를 예를 들어 대구경찰청, 서울청으로 공유를 해주지 않았어요. 예, 원래는 법상으로는 당연히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가 되도록 돼 있는데 공유를 해주지 않아서 네.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씨를 조사함에 있어서 따로 저희한테 자료를 받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면 이준석 씨 그때 당시 문제됐던 부분만 보내드렸는데 종합특검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승민 씨 관련 조사나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갖고 네. 싸그리 보내드릴 작정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2차 종합특검에서 다시 한번 더 이준석 조사를 네. 받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중요한 또 종합특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준비하는 사람들 몇 면을 보면 박형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 인사들 중에서 명태균과 엮여 있는, 그러니까 뭔가 접점이 있는 사람들 눈에 다 보일 거잖아요. 강혜경 그쵸? 씨는. 네.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또 막 후보로서 여기저기 다니고 한다. 그러면은 또 못 나오게 쳐야죠. 못 나오게 쳐야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네, 네. 네, 미리 치면 안 됩니다. 그쵸. 경선이 확정된 확정- 다음에 아, 때려야 더 아픕니다. 일단은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고소고발도 했고 네. 법적 대응을 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박형준 시장 얘기는 계속 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도 지금 떨고 있을 사람이 있다. 근데 그건 다 무시하고 나오게 된다면 강혜경 씨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상황 아까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윤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프레임을 좀 전환을 해야 됩니다. 관계 저희가 논란. 유튜버 한동훈 씨의 프레임에 조금 돌아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사건은 그 익명 게시판에 어떠한 글을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익명으로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건 도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예. 정치적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의 문제는 명의 도용입니다. 명의도요. 명의를 도용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조작한 다음에 그거를 외부 언론으로 만들어서 마치 이런 여론이 있는 것처럼 하고 다시 그걸 당이 받아서 했던 여론 조작의 현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1년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사과를 못 했던 이유, 이것은 단순한 이게 나쁜 글을 쓴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을 쓴 게 아니라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그게 공당의 그 업무 방해가 될 수 있고 예. 또 두 번째 사실관계는 뭐냐면 그 이후에 그 서버를 셧다운을 시킵니다. 근데 셧다운을 시킨 사이에 댓글들이 다수가 삭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뭐 본인이 삭제한 거 아니야, 걸린 거 같으니까라고 하지만 서버가 셧다운된 상태에서 외부인이 어떻게 접속해서 댓글을 지웁니까? 그러면 그 셧다운 시킨 주체나 셧다운 시킨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상급자가 지웠겠죠? 네. 그럼 이거 자체로 증거인멸 교사 또는 그 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도 또 하나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 대표실에서 연락을 하여 네. 그 조사를 못하도록 하였는데 그것 자체도 또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있게 자신의 가족들이 글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 대답하셔야 됩니다. 명의도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요? 네. 명의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수 있나요? 그 단계 게이트에 대해서 조사 막은 적 있나요? 셧다운 됐을 때 그 댓글 삭제는 어떤 일로 이루어졌나요? 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못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과도 못 하는 게 본인이 형사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 그 여론이라는 잔디에서 커야 되는 여론이 인조잔디였다. 인조잔디였다. 잔디. 예. 혀가 좀 짧네요. 예. 그런 식으로 비꼰 것이 바로 여론 조작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명 처분이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할 건데 네. 한동훈 측에서 법적 조치를 하긴 쉽지 않을 거다. 아. 뭐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면 절차적 문제를 조금 문제 삼아서 윤리의 절차적 문제를 삼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수기 기간을 주고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선제적 방어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재판으로 끌고 가서도 한동훈 유튜버가 그 유리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예. 제가 말씀드렸던 쟁점이 무조건 쟁점화가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그렇게 없죠. 되면은 실제로 그 IP에서 5명이 동시간대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댓글을 썼던 것들이 네. 에 대한 사실 조사가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가 범죄를 조사하자고 나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을 거다. 즉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한동훈 대표 어떻게 돼요? 한동훈 어떻게 유튜브 돼요? 입장에서는 여기서 예.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이때 해결책은 딱 이준석식 해결책밖에 없습니다. 뭔가요?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 고발을 누구한테 시켜서 고발을 받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서 공소권 없음인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나 무혐의 받았어요 하면서 마치 무죄인 것처럼 돌아오는 건데 안타까운 점 하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예, 그러면 이거 범죄가 시작된 적이 재작년이니까 아직도 연수가 많이 남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치 활동 하시긴 어려워서 제가 그래서 정치인 한동훈이 아니라 유튜버 한동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재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버로서는. 20만 원 네. 모으셨으니까요. 그래요. 자, 국민의힘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이 됐고 이제 제명되는 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국민의힘의 내홍, 국민의힘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론이 좀 궁금하네요. 국힘을 지지했던 네. 그 당원들도 지금 국힘에 대해서 엄청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탈당을 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예전에는 뭐 아무리 잘못해도 민주당은 안 된다, 국민의힘 보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국민의힘 너무 심하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심하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반영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TK나 PK 지역에서 그래도 계속 오름세, 뭐 네. 들락날락은 있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고하게 지금 60%가 지금 넘어 있는 네, 그런 조사도 나오고 있고. 네, 상황이고 예. 워낙 이제 뭐 외교 정치라든지 이제 개혁 정책 이제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네. 코스피 지수도 이제 4,800이 넘어서 이제 오늘 5,000입니다. 네네. 곧 5천인 것 같아요. 이러한 이제 신뢰가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와닿았기 때문에 네. 그 영남권 PK, TK 지역에서도 이제 중도층이 많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도층이. 네네. 그 미디어 토마토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주간에 11% 이상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중도층의 마음까지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그 국정 운영 지지도가 지금 이제 탄탄하게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키포인트 그 주요 원인은 외교와 이 코스피. 네네. 경제지표 지수, 경제지표 지수가 네.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 이게 또 작용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여론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좀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방선거 국면에서.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더 올라갈 봅니다. 거라고 보세요? 네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지금 악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은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이고 네. 이제 대통령이 워낙 너무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그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같이 가다가 갈라지는 그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2차 종합 특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개혁신당 관련된 이준석 말씀하셨지만은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이 또 부각이 되고 또 판결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정돼 있는데 판결이 계속 나오게 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내란 사태를 떠올릴 것 같기도 하고 여론 조작 사태를 떠올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국민 입장에서는 참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예. 빠르게 단절을 했어야 되는데 내부의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걔를 제외하고서는 반 장동혁, 친 장동혁 모두 동의하는 게 한동훈 씨를 척결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빠르게 해내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좌회전을 너무 늦게 한 게 돼서 아마 그 선거를 앞두고도 네. 급격한 드리프트는 쉽지 않을 거고 드리프트.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영남자민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영남 자민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제가 볼 때 명태균 씨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그 어둡고 추악하는 그런 면들을 뭐 본인은 자기 뭐 죄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양심 고백을 더 하고 다 드러내는 게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명태균 씨도 같이 공익 제보를 해라 해서 있는 대로 다 진실을 함께, 밝히자, 예. 함께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은 아니다. 이제 지금 아니다. 홀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고 지금 창원 경남 쪽에서도 본인 말로는 이제 네. 페이스북으로 계속 이제 뭘 올리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주위 분들이 저한테 캡처를 해서 주시는데 그 출마를 하고자 하는 그 후보들이 본인을 찾아온다. 네. 너무 이제 뭐 피곤하다, 몸살 날 지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북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전 찾아온다고 봅니다. 약간의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깨어난 사람들이 명태균 씨를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조언을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문제입니다. 밖에 계시니까 조언 듣기 편할 텐데 나중에는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접견 신청을 해야만 조언을 들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일반 접견은 다 녹음이 돼서 네. 아마 그래도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피의자 피고인들이 1심 때까지는 무죄를 다퉈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법정 구속이 되면 급격하게 입장을 선회해서 이제 양형 조건만 다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2월 4일 날 창원지법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구형을 준하는 형량을 내려주신다고 하면 네.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명태균 씨도 이제 양형을 위해서라도 공익제보자의 위치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까지 지켜봐야겠네요. 두 분 말씀 오늘 또 잘 들어봤고요. 풀뚱님께서 강혜경님 똑똑해요 말씀도 잘하시고 힘내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힘내시라는 우리 시청자분의 댓글 덕분에 또 강혜경 씨가 맞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또 용기 있게 우리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강혜경님 힘내세요 이런 댓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이제 못다한 말씀 있으면은 오늘 좀 보내드리기 전에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듣고 마무리해 볼까요, 강혜경 씨? 예. 오늘 이제 있을 선고, 네. 윤석열 선고, 윤석열 선고. 꼭 10년 이상 나오기를 이상. 간절하게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하세요. 한 말씀이 너무 길어갖고 예. 저는 다음번에 또 오마이 기회에서 기회를 받아서 검찰 개혁 그리고 이제 특검 취재 내용 이런 것들도 네.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을 하는데도 좀 길게 느껴집니다. 예.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강혜경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